자, 엉덩관절은 세 개 면에서 모두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삼축 관절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그 관절 형태는 어깨 관절랑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어깨 관절은 숄더 조인트는 주로 모빌리티, 운동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관절이고, 엉덩관절, 힙 조인트는 운동성뿐만 아니라 체중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체중 지지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을 더 많이 고안되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관절 형태는 똑같지만 힙 조인트, 엉덩관절은 어깨에 비해서 덜 움직여진다. 덜 운동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ROM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는 ADL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적어도 120도 이상의 굽힘, 플렉션이 필요하고 20도 정도의 애비덕션 그리고 라테럴 로테이션 정도가 확보가 되면 부족하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ADL이 가능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힙조인트, 엉덩관절의 기본적인 구조는 피머, 넙다리뼈의 머리, 피모럴 헤드, 그리고 아세타블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골반뼈는 태생이 뼈가 3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위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그 3개의 뼈가 같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큰 뼈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 볼기뼈 절구 아세타블럼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3가지 뼈가 모두 붙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푹 들어간 소켓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넙다리뼈 머리는 동그랗고, 그리고 아세타블럼은 푹 들어가 있어서 그런 관절을 잘 이루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깨 관절에 비해서 아세타블럼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타빌리티,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반뼈는 이렇게 엉덩뼈, 일리움, 두덩뼈, 큐비스, 궁둥뼈, 이스키움 이렇게 처음에 3개로 시작해서 한 개 뼈로 눌러붙은 겁니다. 엉덩뼈는 주로 우리가 허리춤을 쥘 때 허리춤에서 만져지는 뼈가 엉덩뼈고요. 두덩뼈는 그 아래쪽 앞쪽에 구성하고 있는 게 두덩뼈고, 궁둥뼈는 우리가 앉을 때 엉덩이 쪽에서 그 의자에 닿는 부분을 궁둥뼈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반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쪽에서는 두덩뼈끼리 붙어 있는 두덩뼈 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섬육성 연골이 단단하게 눌러붙어 있고요. 뒤쪽에는 엉치뼈, 세이크럼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엉치뼈와 엉덩뼈가 이어져 있으면서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트, SI 조인트, SIJ 이렇게 관절 양쪽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엉덩관절은 넙다리뼈와 골반뼈로 이루어진 관절입니다. 골반뼈는 위쪽 엉덩뼈, 일리움, 그리고 아래쪽에 궁둥뼈, 이스키움, 그리고 앞쪽에 두덩뼈, 퓨비스로 이루어진 뼈입니다. 양쪽에 있는 두덩뼈가 앞쪽에서 섬유성 연골로 인해서 이게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를 두덩뼈 결합, 퓨빅 심피시스라고 하고, 사실 퓨빅 심피시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적인 움직임이 크지는 않습니다. 단 출산 시에 한 1cm 정도 벌어지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골반 뒷벽은 엉치뼈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엉치뼈는 양쪽으로 엉덩뼈와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이 관절을 엉덩관절,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트, SI 조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엉치뼈 위쪽으로는 허리뼈와 같이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대의 이름은 항상 시작과 끝을 갖다 붙여서 이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힙 조인트에는 3가지 인대가 있는데, 엉덩, 넙다리 인대, 그리고 두덩, 넙다리 인대, 그리고 궁둥, 넙다리 인대, 이렇게 해서 일리오 페모랄 리가먼트, 퓨보 페모랄 리가먼트, 이스키오 페모랄 리가먼트 3개가 힙 조인트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으면서
스타틱 안정성을 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치뼈와 뒷부분에서 엉치 엉덩 관절,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트, SI 조인트 이렇게 약자로 많이 쓰는데 뒷부분에서 관절을 이루고 골반 뒷벽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뼈와 엉치뼈에서 룸보세이크랄 조인트도 척추 이 조인트를 통해서 척추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관절은 특징적으로 다리 쪽 관절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통이 고정되고 다리가 움직이는 OKC 열린 사슬 조건이 있고 또는 발이 고정되고 몸통이 움직이게 되는 닫힌 사슬 CKC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여진 것은 OKC 조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골반이 오목한 거고 넙다리뼈 머리 페모럴 헤드가 이렇게 볼록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가 움직일 때 오목에 대해서 볼록이 움직이기 때문에 구르기랑 미끄러지기는 서로 반대가 됩니다. 서로 반대가 되고 대신에 다리가 이쪽이 고정되어 있고 골반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볼록에 대해서 오목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구르기와 미끄러지는 같은 방향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 표 15- 표에서는 그냥 OKC 상태에서 즉 오목이 고정되고 볼록이 움직이는 상황을 고려해서 구성된 겁니다. 굽힐 때는 앞쪽으로 굴러갈 것이고 미끄러지는 것은 반대 뒤쪽이 돼갈 것이고요. 또는 이렇게 벌릴 때는 옆쪽 가쪽으로 해서 굴러갈 것이고 미끄러지는 것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볼록과 오목과 볼록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로 힙 조인트에서는 세 가지 면에서의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굽힘, 편, 플렉션, 익스텐션, 벌림, 모음에서 에비덕션, 어덕션이 있고 안쪽 돌림, 가쪽 돌림, 라테랄, 메디알 또는 익스터널, 인터널,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뼈, 넙다리뼈에 대해서 골반의 움직임은 넙다리뼈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그리고 뒤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또는 옆으로, 안쪽,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돌려지는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OKC 조건을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흐르는 거에서 굽힘, 펴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앞에서 봤을 때 옆으로 벌리는 거, 벌림, 모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넙다리뼈가 뒤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가쪽 돌림, 안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안쪽 돌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는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골반이 움직일 때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뒤로 기울어지는 거 또는 어, 옆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가쪽 또 안쪽 기울임 또 앞쪽 회전, 뒤쪽 회전, 돌림 이렇게 골반 움직임도 같이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 기능에 대한 거 일반적인 근육 기능과 신경 지배에 대한 거를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주로 굽힘과 관련된 거는 그 일리오소아스 머슬이 주동근입니다. 엉덩, 허리근이 주동근이고요. 그리고 넙다리 뒷근은 어, 투 조인트 두 가지 관절을 지나가는 근육이기 때문에 힙 조인트 엉덩 관절의 굽힘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엉덩 허리근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음에 대한 거는 두덩근서부터 해서 길고 짧은 모음근 그리고 뭐 큰 모음까지 있는데 대부분이 폐쇄신경, 옵초에터 너브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덕터 근육들은 옵츄레이터 너브, 폐쇄신경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전부 다 넙다리 신경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쿼드리셉스, 넙다리 네갈레근, 그리고 넙다리 빗근, 살토리우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넙다리 신경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고, 허벅지 뒤쪽은 전부 다 사이아틱 너브입니다. 뒤쪽에는 햄스트링 근육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이아틱 너브가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안쪽 돌림 인터럴 로테이터 또는 메디al 로테이터의 주요 1차적인 작용 근육은 없습니다. 다른 근육들이 메디al 로테이션 안쪽 돌림을 같이 해주는 것들인데, 주로 뭐 작은 볼기근의 뒤쪽, 뭐 앞쪽, 뭐 중간 볼기근, 뭐 이렇게 일부의 그 큰 근육들의 일부가 같이 작동해서 안쪽 돌림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골반을 옆에서 딱 보게 되면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라고 가정했을 때 뒤에서 커다랗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게 큰 볼기근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작게 옆에서 붙어 있는 거, 그 위를 덮고 있는 거, 이게 작은 중간 볼기근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그 허벅지 옆쪽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하나의 큰 하얀 띠가 있는데, 이거를 일리오 TBR 밴드에서 엉덩 정강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 앞쪽으로 여기 조그맣게 텐서 파샤 라테라고 하는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자, 골반 옆쪽에는 앞쪽과 뒤쪽으로 옆쪽과 이렇게 해서 이런 근육들이 붙어 있는데, 되게 보게 되면 큰 볼기근은 상대적으로 좀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와서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근육들은 상대적으로 좀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붙어 있는 나머지 근육들을 슈페리어, 글루티알, 러브, 위, 볼기 신경이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비교적 아래쪽에 붙어 있는 큰 볼기근은 아래, 인페리어, 글루티알 러브에서 아래 볼기 신경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경 지배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엉덩관절 그리고 아울러 같이 골반 움직임에 대한 거를 얘기할 때 우리 짝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이거나 뒤쪽으로 기울일 때 짝힘이 작동이 되는데, 짝힘 그러면 커플 포스라고 해서 하나의 근육이 큰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근육이 서로 쌍으로 해서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을 짝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질 때 아래쪽에서 이렇게 쭉 당겨지고 뒤에서 쭉 올려주는, 끌어주면 골반이 앞쪽으로 살짝 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짝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쪽으로 골반을 쭉 내려주는 거, 이거는 엉덩관절 굽힘 근육이고, 또 그리고 골반을 뒤에서 끌어당겨 주는 거 위로, 이거는 허리의 편 근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근육이 서로 같이 작동해서 짝힘을 이뤄서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여 주는 거, 안테리어 틸트 시키는 경우 이렇게 짝힘으로 작동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넙다리 빗근, 엉덩과절 굽힘근 빗근이 있고, 그리고 골반을 위로 당겨 주는 거 이렉트 스피네 척추 세움 근육, 이게 짝힘으로 작동이 됩니다. 반대로 골반을 뒤쪽으로 기울여주는 근육도 마찬가지로 짝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래서 엉덩관절을 펴주게 되는 근육, 이거는 그 큰 볼기근 또는 햄스트링, 넙다리 뒤근이 되겠고, 또 반대로 앞에서 쭉 끌어서 앞쪽으로 올려주는 거, 이거는 주로 배고등근에서 렉투스, 압도미니스, 이 두 가지 근육들이 서로 짝으로 작동이 되면서 앞뒤로 작동이 되면서 골반을 뒤기울임, 포스테리어 틸트를 시켜주는 짝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골반의 위치를 앞으로 쭉 당겨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뼈 아래쪽은 뒤로 이렇게 쫙 로도시스가 생기고, 허리뼈 위쪽은 중간에 이렇게 둥그렇게 뒤쪽으로 되면서 등은 뒤로 튀어나오게 되고, 허리뼈 위쪽은 약간 플렉션 되면서 등 튀어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골반이 앞으로 갔기 때문에 몸통의 윗부분은 골반이 앞으로 간 거를 상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뒤로 이제 구부정하게 이런 자세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골반을 앞으로 이제 직선 이동시키는 거. 예, 그리고 이런 식의 허리 아래쪽 부분은 펴되고 그러면서 로도시스가 생기고 허리 쪽 윗부분은 흉곽이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굽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골반 움직임에 따라서 중심을 잡고 수직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아래 위 몸통에서 여러 가지 보상 패턴들이, 보상 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골반의 가쪽 기립은 대부분 중간 볼기근, 글루티우스 메디우스 머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몸통, 골반이 고정이 되고 다리가 움직이면 중간 볼기근은 힙 에비덕션에 관계가 되겠지만 다리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중간 볼기근이 작동했을 때 골반을 이렇게 잡아 당기기 때문에 반대편 골반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 근육이 약하게 되면 이런 지탱하는 것이 잘 안 돼서 반대편 그 골반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골반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힙 하이킹이란 말을 쓰고요. 골반이 내려가는 거를 힙 드랍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반이 돌림인데 골반이 이렇게 엉덩관절을 이 고정된 상태에서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엉덩관절이 고정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엉덩관절도 같이 안쪽으로 돌아간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쪽 돌림을 하게 되면 엉덩관절은 고정되어 있지만 엉덩관절도 마찬가지로 가쪽 돌림된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엉덩관절 그리고 골반 움직임에서도 역시 허리 골반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몸통을 이렇게 앞으로 굽힐 때 허리에서는 협동 운동이 같이 일어나는데 허리뼈와 골반 움직임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개 골반이 허리를 처음에 굽히기 시작할 때 1단계는 골반이 뒤로 이동합니다.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하체를 뒤쪽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골반의 뒤쪽 이동이 최초 일어나고 그리고 천천히 45도 정도까지 굽힐 때는 뒤에서 무게중심이 앞쪽에 위치하고 이게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체중에 의해서 굽힘이 일어나서 그 굽힘에 대한 것들이 과도하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도록 척추 편근, 척추 세음근 같이 편근해서 그거를 조절하면서 편심성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익센트릭 컨트랙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계에서 힙 익스텐서도 빠르게 힙 조인트가 폴렉션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큰 볼기근 글루티우스 맥시무스 그리고 햄스트링 넉다리 뒤근이 편심성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허리를 굽혀서 땅에 닿으려고 이렇게 굽히는 거는 사실은 굽히는 근육이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척추와 힙 조인트 뒤쪽에 있는 익스텐서 편근들이 익센트릭 편심성으로 조절해서 천천히 내리게 되는 겁니다. 허리를 숙이게 될 때, 허리를 숙이게 될 때 골반과 허리뼈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 허리를 숙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허리와 골반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돌림 운동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허리를 딱 펴게 될 때는 어느 순간까지는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사실은 우리 허리뼈 부분은 로도시스, 앞구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골반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척추뼈는 뒤로 이렇게 허리뼈는 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 방향으로 서로 움직임이 부드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허리를 숙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돌림이 일어나는 거고 반대로 허리를 펴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때는 마지막 단계에서 허리와 골반은 반대 방향으로 돌림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허리, 골반, 리듬이라고 합니다. 자, 엉덩관절이든 무릎이든 발목 관절이든 보행과 관련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행이라고 하는 거는 발을 들어서 앞으로 낼 때도 있고 또는 발이 지면에 닿아서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행 시에 정상적으로 엉덩관절 힙 조인트는 40도 가량의 굽힘과 편 범위가 필요합니다. 40도 가량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골반 옆쪽 경사, 약간 옆으로 기울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15도 정도의 벌림 모음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해 보면 40도 가량의 플렉션, 익스텐션 범위, 그리고 15도 가량의 에비덕션, 어덕션 범위를 만들어 놔야지만 보행 움직임이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수평면에서도 골반 돌림이 약간 앞쪽 뒤쪽으로 해서 15도 정도가 일어납니다. 만일에 골반이 안 움직이거나 아니면 힙 조인트의 ROM이 확보가 안 되면 걸음걸이의 패턴이 바뀔 것이고요. 또 특히 발목과 무릎과 엉덩 관절, 힙 조인트는 걸을 때 발의 지면을 닿게 될 때 서로 같이 협조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관절 하나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관절에서도 똑같이 그를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동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힙 조인트가 충분히 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릎도 펴지지 않을 거고요. 발목도 어, 비교적 발등 굽힘, 도지 플렉션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체적인 걸음걸이를 보게 되면 발이 땅에 딛고 있는 단계가 있고 발이 땅에서 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땅에 떠 있어서 앞으로 내는 단계를 우리는 흠들기에서 스윙이라고 얘기하고 발이 땅에서 닿고 있는 그 시기를 우리는 디딤기에서 스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발이 떠 있고 한 발은 닫고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발이 한꺼번에 같이 디딤기에 있는 경우도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만일에 무조건 한 발이 다 있고 한 발이 떠 있다. 그런 거는 걷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뛰는 것이 됩니다. 걸음걸이 때는 항상 양쪽 디딤기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스탠스 디딤기가 60 그리고 흔들기가 40%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그 모든 근육들은 디딤기든 흔들기든 간에 익센트릭으로 편심성으로 작동됐다가 다시 콘센트릭 동심성으로 바뀌고 또 다시 편심성으로 바뀌고 이렇게 계속 수축 형태가 바뀌어가면서 보행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특히 힙 플렉서, 엉덩관절 굽힘부 같은 경우는 자, 처음에 발 뒤꿈치가 딱 닿게 될 때는 이미 플렉션 된 상태로 닿습니다. 그러다가 뒤꿈치가 닿는 게 발바닥에 닿고 몸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발 뒤꿈치가 막 떨어지고 시점까지 무릎이 쭉 펴지면서 전체적으로 힙 조인트는 익스텐션이 되는데 그때 과도하게 익스텐션, 펌이 되지 않도록 힙 플렉서에서는 편심성으로 조절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발 뒤꿈치가 딱 띄어지고 발가락을 딱 띄면서 천천히 다리를 앞으로 가져가게 될 때는 콘센트릭 동심성으로 해서 힙 조인트를 플렉션해서 발 디딤기 초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디딤기 마지막 단계에서는 엉덩관절 펌을 편심성으로 조절하고 그 다음에는 흔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을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동심성 수축으로 해서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디딤기 초기에 자, 뒤꿈치를 딱 닿게 되는 이 시점에서는 뻗정다리로 딱 발을 닿는 것이 아니라 닿자마자 무릎은 살짝 구부러집니다. 약 10도 정도가 구부러지게 되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체중은 무릎 관절 뒤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무릎은 자연스럽게 굽혀지는 모멘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힙 조인트 또 앞쪽으로 체중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엉덩관절에서도 똑같이 굽혀지는 모멘트가 작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에 이 모멘트대로 무릎과 힙 조인트, 엉덩관절이 움직이게 되면 그대로 땅에 주저앉게 되는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엉덩관절, 힙 조인트에서는
여기 익스텐서 엉덩이 쪽에 있는 큰 볼기근이 편심성으로 해서 이게 과도하게 플렉션, 힙 조인트가 플렉션 되지 않도록 편심성으로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몸이 앞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힙 조인트를 뒤로 가져오기 위해서 익스텐션 쪽으로 동심성으로 그 수축 형태가 바뀌면서 동심성으로 해서 힙 조인트 펌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 그 디딩피 초기에는 분명히 편심성으로 해서 엉덩관절 편근이 작동이 되고, 그게 초기에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디딤기를 진행하면서 중간 단계까지는 동심성으로 해서 힙을, 엉덩관절을 익스텐션, 펌 시키는 움직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행할 때 한 발을 딛고 한 발을 뛰고 앞으로 내는 단계에서는 골반을 이렇게 수평으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엉덩관절 어, 엉덩관절 벌림근인 중간 볼기근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만일에 이 중간 볼기근이 글루티우스 메디우스 머슬이 약하게 되면 한 발을 뛰게 될 때 전체적인 체중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한 발을 뛰게 될 때 반대편 골반이 아래로 처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 볼기근이 약한 상태, 그래서 한쪽 반대편 골반이 이렇게 처져서 떨어지는 경우로 우리는 트렌델렌버그 사인이라고 합니다. 트렌델렌버그 사인은 다 중간 볼기근의 약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엉덩관절 벌린근, 글루티우스 메디우스, 중간 볼기근은 흔들기, 스윙 단계에서 반대쪽 골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게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상자에서 보게 되면 발달성 엉덩관절 형성 이상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엄마 뱃속에서 힙조인트가 엉덩관절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골반 안쪽에 있는 소켓이 이렇게 있고 페모럴 헤드, 넙다리편 머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넙다리편 머리가 동그랗지 않고 납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소켓이 깊지 않고 얕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소켓 안에서 그 넙다리편 머리가 페모럴 헤드가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자꾸 탈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탈구의 우려가 좀 커지는 그런 선천성 이상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구가 되지 않고 자라면서 이게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초기에 보조기를 사용해서 이거를 잘 붙들어 매주는 거지요. 힙조인트 엉덩관절이 잘 빠지는 자세는 어덕션 시키고 모음 시키고 안쪽 돌림 인터럴 로테이션 시키는 경우에 주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기는 그 반대로 에비덕션 시키고 그리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바깥 돌림 시켜서 고정시키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 특징적으로 이제 토티콜리스라고 해서 목 쪽에 있는 SCM 근육이 단축되는 그런 경우가 같이 동반해서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HR이라고 해서 토탈 힙 리플레이스먼트. 종종 다리 쪽 관절은 체중을 지탱해서 오랫동안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쪽 관절보다는 관절염에 좀 취약합니다. 관절 손상에 좀 취약한데 오랫동안 그 관절염이 심해져서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관절염이 심하게 되면 일부 연골을 뗀 방식의 처방이 아니라 전체로 갈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게 THR이라고 해서 인공 관절 수술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외부에서부터 다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힙 조인트, 엉덩관절을 다 드러내고 종종 인대들을 좀 절제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엉덩관절 그 관절 표면을 어, 인공 보형물로 다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주로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이게 그 절개를 하고 들어간 방향, 수술 절차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뒤쪽 가쪽 또는 가쪽 대부분 그렇게 절개를 하고 들어가는데 절개를 하고 들어가고 다시 꼬매고 나왔기 때문에 특히 관절 주머니를 꼬매고 나왔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있는 상처들이 생겨서 그쪽 부분이 상당히 안정성이 취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운동을 시킬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술 부위가 절개를 하고 들어간 부위가 자극받지 않도록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뒤쪽을 째고 들어갔는데 플렉션 시키거나 또는 안쪽으로 로테이션 시키면 주로 구르기와 미끄러지기가 반대이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방향이 뒤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한 다음에 상처가 생긴 그 부위가 계속 자극받게 되고 그쪽으로의 불안정성이 자꾸 초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동작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굽히거나 아니면 안쪽 돌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힙 조인트의 이제 플렉션에 대한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을 보게 되면 엎드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이 늘어나는 자세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지만 팔 운동이기도 하지만 힙 조인트에 관계된 즉 또 하나의 유연성 운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침대 모서리까지 누운 다음에 이 발을 쭉 떨구고 양쪽 손으로 해서 한쪽 발을 이렇게 당겨서 가슴에 붙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플렉서 여기가 좀 타이트한 사람들은 발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들린 만큼 이게 힙 조인트 엉덩관절 굽힌근이 약간은 타이트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네발 자세에서 골반을 앞으로 기울인 상태로 그대로 뒤로 쭉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글루티우스 맥시무스 머슬, 큰 볼기근이 잘 늘어나게 되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특히 엉덩관절 쪽에서는 힙 플렉서, 굽힌근이 짧아지기가 쉬운데 굽힌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엉덩 허리근, 일리오 소아스 근육이 있고 두 번째는 넙다리 네갈래근 중에서 엉덩관절 앞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넙다리 고등근이 있습니다. 렉투스 페모리스가 있습니다. 특히 넙다리 고등근은 이거는 두 개의 관절을 지나가는 멀티 조인트 근육이기 때문에 또 이 근육의 작동은 힙 조인트 엉덩관절을 굽힘 시키고 무릎 관절을 펴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릎을 굽혀주고 엉덩관절을 편 상태로 해서 이거를 스트레칭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힙 조인트에 엉덩관절이 굽힘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 몸을 기울여 가면서 힙 조인트의 굽힘을 혼자서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력 강화 운동에서 열린 샷을 OKC 방법으로 하는 거는 네발 자세에서 한쪽 발을 들고 있는 거죠. 자, 한쪽 발을 쭉 무릎을 펴고 드는 경우에는 엉덩관절 편근이 강화되는데 편근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습니다. 큰 볼기근이 있고 그리고 햄스트링, 넙다리 뒤근이 있습니다. 넙다리 디그는 주로 힙 조인트는 플렉션이고 힙 조인트는 익스텐션이고 니 조인트에서는 플렉션을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큰 볼기근 같은 경우 글루티스 맥시무스 머슬 같은 경우는 약해지기 쉬운 근육입니다. 그리고 넙다리 디근 햄스트링은 짧아지기 쉬운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운동하는 거는 넙다리 디근을 작용시키지 않고 큰 볼기근만 작동시키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옆으로 누워서 모음근에 대한 거를 강화시키는 운동이 있습니다. 자, 한 발을 이렇게 땅을 딛고 올리는 거는 좀 쉬운 거고요.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두 발을 다 붙이고 올리게 되면 한쪽은 에비덩션, 한쪽은 어덕션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엉덩이를 드는 운동입니다. 이거를 엉덩이 들기 운동 또는 교각 운동, 브릿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브릿지. 자, 이 운동의 주요 목적은 여기 뒤쪽에 있는 엉덩이 뒤쪽에 있는 큰 볼기근을 단련시키는 운동인데 동시에 척추기 일으키는 데에도 힘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런지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 쪽에서도 작동이 되겠지만 여기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이 익센트릭, 편심성으로 해서 작동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엉덩이 관절 편근, 글루티우스 맥시무스 큰 볼기근 이 편심성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기능 훈련. 네, 일단은 그 치료사의 보조 없이 평탄한 곳에서 뭐 걸을 때 같이 엉덩관절 굽힌근 편근이 골고루 작동되기 때문에 걷는 동작을 하면서 운동하는 것도 괜찮고요. 특히 평탄한 길이 아닌 경사면에서의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의 높이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특히 이제 높이가 높은 의자에서 이렇게 앉고 서고 하는 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대신에 높이가 낮은 데에는 훨씬 더 엉덩 관절을 굽힌근 편근들을 더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라든가 점프, 장애물 피하기 등등과 같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함께 할 수가 있고요.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익센트릭 그리고 콘센트릭, 다시 말해서 편심성 수축과 동심성 수축을 빠르게 반복하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자리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동심성으로 작동이 됩니다. 점프에다가 착지하게 되면 힙 조인트의 편근들은 익센트릭, 편심성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빠르게 점프하고 착지하고 점프하고 착지하고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동심성, 편심성 수축을 번갈아서 빠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계속 고안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엉덩 관절에 대한 일상생활 활동입니다. 일단은 양반 다리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80도 이상 굽힘이 되어야 하고요. 35도 이상 벌림, 그리고 35도 이상 가죽 돌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바지를 입기 위해서는 엉덩 관절 굽힘은 85도, 그리고 벌림과 모업은 10도 이상, 그리고 가죽 돌림, 안쪽 돌림은 약 15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에서 뒤처리할 때는 엉덩관절 굽힘이 70도 이상, 그리고 약간의 몸 벌림, 그리고 가죽 돌림이 15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욕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엉덩관절 굽힘이 80도 이상, 모음 20도, 벌림 10도 등 다양한 ROM 범위가 확보가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